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학교 생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박형빈 저자시고요. 출판사는 한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3년 차를 넘어가고 3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당연히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요. 조금 삐걱거리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시 우리는 어떤 식이든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 또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가 됐고 지금은 3월이 돼서 새 학기가 또 시작됐죠. 졸업식도 입학식도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많이 봤죠. 예전 같지 않고 올해 새로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학교란 게 원래 이런 건가? 아마 이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세상의 학교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한 아이들에게는 너무 낯선 일이죠, 사실. 거의 처음 접해보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고, 그 학교 생활이 낯선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의 기억으로 조언을 해주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사실 옛날처럼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라 이런 일반적인 조언들이 어쩌면 맞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이런 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타겟 독자층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정도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 책에는 영서라는 친구와 영서의 반 친구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은 이제 학기 초에 회장 부회장 선거, 옛날에는 반장 부반장이라고 했던 게 지금 반 회장 부회장 이렇게 부르죠. 선거 같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23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의 머릿말에 이제 써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이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은 서울교대 윤리 교수님이시고요. 일상에서 도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막상 아이들이 도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딱히 정의를 내두고 설명하기가 오히려 또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쭉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어떤 문제들도 있고요. 학교를 다니던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니던 학교 생활에서도 있던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은 근래 아주 최근래라고 하긴 뭐하지만 소셜미디어 같이 요즘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읽어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읽으셔도 공감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도덕이라는 개념을 결부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떤 기준을 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제목만, 타이틀만 읽어드리자면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건 어른들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양극화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노래 부르는 게 뭐가 문제야. 이건 어떤 자유의 범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요. 아무나 뽑으면 어때? 이 에피소드에서는 선거라는 거에 어떤 의미를 알아볼 수 있죠. 도덕적인 개념하고 같이 해서 그 밖에도 어떤 공동의 소유에 대한 거,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학교 기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개인정보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에피소드들을 쭉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이제 스토리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작게는 학교 폭력 같은 이야기들도 좀 들어 있고요.
요즘에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가지고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막 따돌리거나 거기서 또 조금 폭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 사실 저희 시대에는 없던 것들이죠. 사이버 불링 같은 거는. 네,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선택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원칙, 특히나 도덕을 기반으로 한 어떤 원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도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과 덕목에 단순한 나열이 아닌 우리를 지키는 수단과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그 사회생활에서의 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사적인 삶과 동시에 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개인의 삶도 있고 사회적인 삶을 동시에 하고 있죠. 도덕에 따라서 행동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자녀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입장에 서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죠. 또 더 크게 나가면 인류 공동체 같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도덕에 따라서 행동할 책임을 가지고 처음으로 접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의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라고 해요. 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건데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이제 그것들을 각색해서 써놓은 에피소드들이라 아마 읽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런 다양한 상황 하에 놓였을 때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간접 경험이죠. 책의 아주 큰 장점인 간접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목적이긴 한데 도덕적 상상을 미리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어떤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덕적인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사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판단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어떤 제대로 된 원칙이나 선택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죠. 어떤 인생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융통성이 있고 없고와는 다르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서야 되고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라는 집단은 물론이고 또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책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를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편먹기, 배타적인 편가르기, 상대편 비방하기 사실 이게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어떤 부서 이기주의, 회사로 가면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도 있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은 역시 이것도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꼭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어른들이 그 제대로 된 윤리의식이 서야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특히나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 같은 일들이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폭력적이야, 공격적이야 이렇게 비난하거나 학교에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탓하기 전에 부모님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는 떳떳한 어른이고 떳떳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뭐 어른들도 다 이러잖아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과연 저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일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해 보면서 어떤 도덕적 원칙이 바로 선 아이들이 자라서 만드는 그 세상은 지금 저희가 만든 사회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이 머릿말 쪽하고 에피소드 1, 첫 번째 에피소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건데요. 그 에피소드의 한 절반 정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추천해 주시기를 권하는 그런 책입니다. 학교 생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박형빈 지음, 한원. 머릿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23편의 도덕 여행. 자아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서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결정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이 책은 결단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보다 현명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지혜가 향상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하겠지요. 도덕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과 덕목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우리를 지키는 수단과 힘입니다. 우리는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덕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자녀, 학생, 사회 및 국가 구성원, 인류 공동체와 같은 집단에 소속됩니다.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은 마치 삶의 현장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처럼 느끼도록 설정되었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이기에 더욱 생동감 있게 이야기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등장인물들은 가상의 인물임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적 상상을 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덕적 지혜를 기르도록 하여 도덕성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읽거나 들음으로써 문해력, 문학적 상상력, 서사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 창의적 사고, 추론 능력,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역량, 공감 능력 등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고, 자세하게 생각함, 성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반성함 하는 사고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자신도 모르게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일생에 큰 버팀목이 될 삶의 기준과 잣대를
체득,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됨,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 영서와 영서의 친구들이 일상에서 겪는 갈등 상황이나 딜레마, 선택의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상태가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책을 읽는 동안에는 등장인물들과 함께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한편 재미있는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께서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 꼭 전해주고 싶은 삶의 깊이 있는 안목과 인격적 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이 책을 읽는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들려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회가 없어서 들려주지 못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기대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러한 갈등 상황, 결정, 판단, 선택의 무대를 통해 깊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논쟁을 진행하면서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구성된 에피소드, 생각 및 토론거리를 던져줄 함께 생각해봐요. 함께 이 책을 읽을 어른들에게 보내는 가이드, 함께 읽는 어른들에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때로는 경험했으나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봐요는 갈림길에 선 입장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순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숙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더 사려 깊고 배려심 있으며 지혜롭고 현명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함께 읽는 어른들에게는 부모님, 선생님, 보호자 등이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및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저자가 권고한 내용을 함께 활용하길 바랍니다. 글의 내용은 한 학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후 영서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독자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구성된 사연과 질문들은 독자가 성장의 감에 따라 읽을수록 다른 깊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성이 고양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본책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더욱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피소드 1.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소셜 미디어. 안녕 영서야, 어서와. 학기 초 약간 서먹한 분위기지만 영서의 단짝 친구 미정이는 영서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한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영서는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아 미정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침 애들이랑 영화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도 그 영화 봤니?
미정이는 밝고 쾌활한 성격 덕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영서도 친구들과 무던히 지내기는 하지만 딱히 친한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니라 그런 미정이가 부럽기도 하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고 엄마들끼리도 친구라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미정이다. 영서는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는 미정이가 고맙다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은 다음 주 금요일 학급 임원 선거가 있으니 하고 싶거나 추천할 사람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 두라고 말씀하시고 교실을 나가셨다. 학급 임원 선거라. 회장이나 부회장은 사실상 친구들의 인기 투표인데. 영서는 선거라는 말에 엄마 얼굴부터 떠올랐다. 영서야, 반에서 선거하면 꼭 나가서 회장도 하고 그래. 생활기록부에 그런 게 있어야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 가는데 도움되니까 용기를 내서 꼭 해봐. 엄마, 그런데 그거 애들 인기 투표야. 다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표 모으고 한다고. 매년 학기 초 반복되는 엄마의 말에 영서는 투덜거리며 답했다. 미정이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봐. 넌 왜 그 애처럼 인기가 없니?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고. 항상 듣던 엄마의 뻔한 답이다. 영서는 운동장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정이에게도, 그리고 친하지 않더라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기를 찍어달라고 말해보고 싶지만 실제로 표를 찍어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자기들끼리만 표 주거나 인기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하니까. 영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책상을 바라본다. 여기저기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만 자기들끼리 노는 모임에는 끼워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영서는 어른들이 말하는 모두가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떠드는 무리 중에서 미정이의 얼굴도 보였다. 깔깔거리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와 말할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인 듯해서 영서는 솔직히 화가 살짝 난다. 엄마가 항상 말머리에 붙이는 미정이는 이란 말을 생각해도 속이 상한다. 영서는 미정이가 자기한테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인기 관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영서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가던 미정이에게 물어본다. 선거하려면 친한 애들이 많아야 하잖아. 뭐 그렇지. 그런데 넌 어떻게 친구들이 많아진 거야? 영서의 질문에 미정이는 잠시 영서 쪽을 쳐다보다가 자기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물어본다. 너 깨톡은 알지? 하지만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애들도 자기들끼리만 단체방 만들어 노는 것 뿐이잖아. 미정이는 별일 아닌 듯 이야기를 이어간다. 친해지지 않으면 안 끼워주긴 할 거야. 그럼 이건 어때? 페이스북이라는 건데 애들끼리 서로 자기 생활 공유하고 그런 거야. 요즘은 아웃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유행하는데 이런 거 해봐. 아무래도 깨톡보다는 나을 거야. 집에 돌아온 영서는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아웃스타그램까지 설치한 후 반 친구들의 아이디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다. 민지는 부모님이랑 고기 구워 먹었나 보네. 우와, 한우 꽃등심 1인분에 10만 원? 같은 반 민지가 찍은 아웃스타그램에 먹음직한 꽃등심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 사진은 영서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거기에 달린 반 친구들의 댓글로 봐서는 상당수가 이 아우스타그램이란 걸 하는 것 같다. 페이스북에도 여기저기 반 애들의 모습이 보인다. 놀이동산에 놀러간 사진, 외국 여행 갔던 사진과 자기도 갔었다며 호응해주는 댓글들, 딸기 뷔페에 갔던 일을 공유하는 글과 사진 등등. 그리고 여기에는 미정이도 빠지지 않았다.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외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 바다가 보이는 유럽의 카페에 있는 모습,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뒤 찍은 사진과 아이들의 찬사 댓글들, 엄마가 항상 하던 미정이가 뭐뭐 했대, 미정이는 뭐뭐 한다는데 너는 뭐하니? 라는 말들이 떠오른다. 영소는 부러우면서 화도 나고 또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대체 난 이게 뭐람?